자, 다시 한번 그 얘기를 좀 본격적인 얘기를 하기 전에 한 번 더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전이라는 놈은 실제 전극전이와 평형 전극전이의 차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평형 전극전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실제 전극전이요, 평형 전극전이라는 건 결국에는 그 요거를 얘기하자는 거죠. 결국엔 그 반응이 그 전류가 없을 때, 전류가 제로일 때를 얘기한 거고, 실제 전극전이라는 거는 전류가 제로가 아닐 때를 얘기하자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대로 환원 전류는 바로 이런 식으로 표시한다고 얘기했죠. 그 다음에 산화 전류는 이런 식으로 표시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얘기하면은 또 근데 이놈들을 가지고 바로 다시 그 순전류를 얘기하면 바로 이거죠. I는 그 저게 전류라는 거, 산화전류 빼기 환원전류, 이렇게 의미된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바로 산화전류 즉 IA, 그 다음에 환원전류 IC를 빼줬더니 그 식을 바로 빼주고 정리한 것들이 바로 이제 그 익스체인지 커런트 덴시티를 동원해서 정리한 것들을 바로 버틀러 발모식이라고 이제 지난 동영상 때에서 여기까지 했고, 그 다음에 과전이가 작은 경우에 대한 얘기도 했었죠. 1보다 작은 경우, 그 다음에 과전이가 1보다 큰 경우, 이런 얘기들 아마 매우 큰 경우 얘기했고, 과전이가 매우 큰 경우라는 거는 결국에는 이때는 이거를 의미한다라는 거죠. 바로 IC를 무시한다는 거죠. 이 말은 결국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요 위의 식에서 앞에 텀만 가지고 쓴 게 된 거죠. 이 경우가. 그 다음에 그 밑에 식 같은 경우는 과전이가 매우 큰 경우, 바로 이게 그 이타가 0보다 작다, 이 말은 결국엔 이제 그 방전을 의미하는 거고, 방전일 때는 바로 그 A를 무시하는 거죠. A를 거의 무시할 정도니까 결국 얘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요 놈만 남게 되니까 아마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거가 되도록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그 여기서 보시면은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강조를 하겠다면은 이타가 0보다 크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충전 전류, 충전일 때는 자 여기 보시면은 전류는 플러스 값입니다. 어딜 봐도 플러스 값이죠. 그러니까 전류는 0보다 큽니다. 그다음 이 경우에 보면 자 이 안이 0보다 다 작죠. 그래서 방전일 경우에 전류는 0보다 작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를 할게요. 충전일 경우에 이타가 0보다 크고, 그 다음에 전류 역시도 0보다 크게 된 거죠. 그 다음에 방전의 경우 이타가 0보다 과전이가 0보다 작고, 그 다음에 역시 전류 역시도 0보다 작다라는 거 여러분이 한 번 더 정리를 하고 바로 이제 다음을 이제 동영상으로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이 얘기를 하는 이 그림을 하는 건 뭐냐면 과전이와 전류와의 관계를 얘기하는데, 자, 이 그림을 한번 놓고 보세요. 여기가 이 점을 얘기하자는 거죠. 바로 여기가 그 교환 전류 밀도의 지역을 얘기합니다. 익스체인지 커런트 지역을 얘기하는 거고,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이타가 꽤 작은 지역에서는 거의 이 정도면 이제 그 직선으로 봐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거 보면 자 여기서 보면은 자 요렇게 거의 그 이타와 I 사이가 거의 요만큼의 기울기를 가진 직선으로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직선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거의 직선으로 그 다음에 과전이가 매우 높은 지역을 보면은 이렇게 곡선을 가지고 있게 되겠죠. 양쪽 다. 자, 이렇게 봤는데 이거를 조금 더 한번 다른 모양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절대값 이타라는 거는 이렇게 좀 쓸 수 있어요. 이건 a 더하기 그 로그 i를 이제 서로 간에 이제 직선 형태를 보는데 바로 이 식을 보세요. 여기가 바로 그 로그 i0인 지역입니다. 여기가 i0인 지역이 점점점점점으로 이제 나오게 되겠죠. 자, 이렇게 얘기를 볼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경사가 이렇게 된다라고 그랬죠. 요거를 얘기하자는 거죠. 그 다음에 만약에 온도가 특정하게 온도가 298K이고 그 다음에 요 놈이 그 F분의 2.303RT가 0.059V라면은 뭐 이런 식으로 그대로 정리를 할 수 있다라는 거까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해주면 넌스트 이퀘이션은 전류가 0인 지역, 즉 평형 상태에서 평형 전류에서 평형 그 포텐셜에서만 적용된다라는 게 그 넌스트 이퀘이션을 이제 의미하자는 거죠. 그다음에 또 이제 다음 얘기를 좀 해보면 바로 여기서 나오는 그 교환 전류 밀도, 그다음에 알파 값에 대해서 전자 이동 개수 있죠. 전자 이동 개수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는 여러분 아마 학부생 수준에서는 그 알파는 보통 0.5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큰 문제는 없을 텐데 여기서는 이제 이 교과서 자체가 그 대학원 과정, 학부 과정이라고 말하기는 조금 난이도가 좀 있어요. 그래서 그 간단하게 얘기하지만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그 삼가 처리 이제 환원되는 거 전부 다 이제 환원 반응들이죠. 자, 이런 환원 반응 중들에서 이제 여러 각종 전극 및 전극이라든가 어떤 반응 조건 하에서 각각의 이제 교환 전류 밀도가 즉 그 I0가 얼마가 되느냐에 따라 각각 물질별로 반응별로 나온 거고 거의 대부분 보면은 0.5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뭐 이런 특수한 경우 그다음에 요거도 0.43이지만 뭐 0.5나 그렇게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학부 과정 중에서는 거의 0.5라고 생각하시면은 뭐 큰 문제가 될 거는 없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아마 학부 과정에서 아마 전기화학을 배우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 교수님들은 대부분은 아마 알파는 0.5라고 이제 맞춰놓고 아마 그 문제들을 내실 거예요. 그리고 알파의 개념을 알아둬야 되는 건 전자 이동 개수를 좀 얘기하자는 거죠. 그러니까 전자 이동이 그냥 마냥 무한정으로 아무 저항 없이 흘러가주지 않는다라는 거, 그것까지만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걸 보정해주기 위해서 알파라는 놈을 동원한다라는 것까지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예를 하나 좀 들어보면은 삼가 처리, 이가 처리되는 환원 과정을 거쳐서 이가 처리되는 과정에서는 이때 전극은 백금 전극을 사용했을 때 하고 이온 활동도가 0.1일 때 교환 전류 밀도와 전자 이동 개수는 각각 이런 값이 나온다고 그랬고요. 그다음에 카드뮴 같은 경우는 교환 전류 밀도가 굉장히 세죠. 카드뮴 같은 경우 이렇게 그 교환 전류 밀도가 굉장히 세서 카드뮴 같은 경우 반응이 좀 잘 일어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것도 있죠. 이거는 이 반응을 ORR이라고 부릅니다. ORR. 그 다음에 옥시젠 레볼루션 리액션. 옥시젠 레볼루션 리액션 이 경우에 그 교환 전류 밀도는 굉장히 낮은 값을 가지게 되겠죠. 반응이 좀 잘 일어나진 않고, 그 다음에 이거는 수소가 분해되는 과정이죠. 이거는 이제 어떤 종류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백금을 쓰냐, 수은을 쓰냐, 이런 거에 따라서 교환 전류 밀도 값은 굉장히 큰 범위죠. 10의 마이너스 7승에서부터 1까지 굉장히 교환 전류 밀도가 크죠. 그 다음에 은 같은 경우도 교환 전류 밀도가 은근히 좀 높은 편이긴 하죠. 자, 그 다음에 다단계 반응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다단계 반응은 실제로 그 반응 자체가 여러분이 아마 반응공학 시간에 배웠던 반응공학 시간에 이런 내용을 배웠을 거예요. 이게 화학 반응이라는 게
기본적으로는 그 한 방으로 반응되는 게 아니라 여러 반응 단계를 거쳐서 나갑니다. 하이드로젠 리볼루션 리액션, 그러니까 그 수소가 발생되는 과정을 놓고 보면은 물속에서 H3O 플러스 이거죠. 그 이놈이 그 전자를 만나서 어디 HAD는 그 전극 표면에 흡착이 된 수소를 의미합니다. 그다음에 물이 생겨나는 거죠. 그다음에 흡착되어진 전극 표면에 흡착된 그 전극 촉매라고 보시면 돼요. 전극 촉매 표면에 흡착된 수소는 다시 물과 만나서 다시 요놈의 역반응인 거죠. 위에 거에 역반응. 이런 다단계 반응들 기억하실 겁니다. 반응공학에서 뭐 이런 모든 단계를 거칩니다. 그래서 바로 요놈 흡착되어진 놈들끼리 다시 반응을 일으켜서 그 수소가 생겨나는 반응을 의미하는 거고, 그 다음에 흡착되어진 놈이 물속에 있는 또 그 수소 이온과 만나서 수소가 생겨나는 이런 반응들, 요게 수소 생성 반응들인 거죠. 그다음에 여기는 이렇게 한번 잘라놓고 보면, 자, 이놈의 그 넌스트 이퀘이션을 한번 놓고 보면은, 자, 이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뭐가 되냐면은 그 흡착되어진 수소, 그 반응, 그 어떻게 보면 반응 사이트라고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전극 표면에서 흡착되어진 그 반응 사이트 이런 놈들을 가지고 얘기를 해보는 건데, 여기서 바로 과전위의 개념이 좀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요 반응식은 요거 기억나죠? 이런 놈들을 이제 설명을 하는 거, 여기서도 너무 여러분들이 그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는 그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복잡한 생각은 가지지 마시고, 자,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나오는 이제 전류는 바로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흡착되어진 그 사이트의 그 퍼센테이지 수에다가 뭐 농도, 그다음에 전체 전류는 그 2배가 되는 거죠. 왜냐면은 H2기 때문에 결국에는 H2 말은 결국에는 2 이렇게 되니까 전체 전류는 그 2배로 흘러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 곱하기 2를 해줬더니 이런 모양의 식으로 나올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알파 같은 경우 0.5고, 알파의 물결무늬 알파는 바로 이제 대칭이 이제 시머트릭 벡터라고 그러는데, 이건 좀 학부 과정에서 다루기는 좀 모학입니다. 그냥 다만 이런 게 있다라는 것까지 정도만 여러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바로 여기까지만 여러분이 알아두시면은 큰 무리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분극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한번 해봐야 되겠어요. 그 분극이라는 거는 그 어떤 얘기를 하냐면, 전체 과전위는 농도 분극하고 활성화 과전이 바로 그 활성화는 이거라고 그랬죠. 델타 G, 그 다음에 비포 애프터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비포 애프터에서는 그 이거라고 그랬죠. 요만큼이 활성화 에너지, 활성화 에너지, 바로 요만큼을 어떻게 했죠? 활성화 에너지는 이거죠. 그 델타 G는 마이너스 N F E라고 있는 활성화, 여기서 E는 아마 그 기전력이 되겠죠. 바로 요게 바로 그 오버 포텐셜이 되는 거죠. 오버 포텐셜 활성화 과전이가 되는 거죠. 요만큼이 활성화 과전이.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농도 분극 과전이라고 얘기했는데, 이건 농도 분극은 뭐냐면은 아까 제가 시작할 때 설명을 했습니다. 처음에 어떤 이 안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의 어떤 반응물이 있다고 칩시다. 이놈들은 이제 방전 충전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얘가 이제 처음에 이제 완전 방전 상태에서 완충으로 간다고 생각을 합시다. 그러면 시작은 이제 처음에는 반응물의 농도가 높죠. 하지만 충전이 돼버리고 나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반응물의 농도는 점점 옅어지겠죠. 그럼 반응물이, 자, 그럼 아까 얘기한 대로 반응식 중에 반응물의 농도가 있다고 그랬죠. 반응물의 농도는 시간이 갈수록 낮아지겠죠. 그래서 바로 그 반응 속도가 이거죠. 반응 속도는
I는 아마 N, F 그리고 K 반응물 O라고 얘기합시다. 반응물 이게 O의 농도 이렇게 정의가 되는데 이게 낮아지게 되면 반응 속도 역시도 낮아지게 되겠죠. 전류 밀도 역시도 낮아지게 되는데 그럼 전류 밀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바로 여기에다가 과전위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농도 분급 과전위 이걸 여기에 필요한 과전위를 바로 농도 분급 과전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전체 과전위는 사실 이거인데 사실은 여기에 이것도 있어야 되겠죠. 오믹 로스 바로 이제 전기 저항 그 이온이 이동다는 거를 얘기를 하자는 거고 그런 것들도 좀 필요한 거죠. 그러면 이거는 어떤 거냐면은 바로 이렇게 표시가 되죠. 앞에 그림에 이 그림을 놓고 보면 바로 여기 이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자, 이 부분이 여기 점점점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은 이렇게 나와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때의 전류 아무리 가도 전류가 어딘가에서 수렴을 하게 되겠죠. 여긴 I, L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도 I, L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뭐 그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전극에서 결정화가 진행됐다. 뭐 전극이 그 예를 들면 결정화라는 게 그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렇게 덴드라이트라고 그래가지고 그 자동차용 배터리 같은 경우에 자동차용 배터리 같은 경우는 좀 일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그 자동차용 배터리에 이거 납이죠. 자동차용 배터리 납축전지 같은 경우 바로 이제 납 표면에 황산이 결정화가 되는 일들이 벌어져요. 그래서 이 덴드라이트 바로 이런 그 크리스탈 그 결정화 과정이까지 여기에 추가가 되겠죠. 그 다음에 혹은 전해질 내에서 이동이 있어서 IR 드롭 바로 이제 전기가 지나가거나 혹은 이온이 지나가는데 어떤 그런 저항들 때문에 생기는 그런 그 과전위가 또 생기게 되죠. 그래서 전체적인 과전위는 얘네들을 다 더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아까 다시 얘기한 게 여기죠. 바로 이 여기를 한계 전류 밀도 여기도 역시 이건 뭐냐면은 과전위를 아무리 높여줘도 어느 이상 반응은 늘어나지 않는다. 반응은 더 빨라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은 바로 매스 트랜스퍼 리미테이션 때문에 벌어지는 현상입니다. 바로 매스 트랜스 그 물질 이동 때문에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과전위가 올라가더라도 어느 이상의 전류를 낼 수 없다.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가 과전위를 여기 과전이고 여기는 전류가 되겠죠. 아무리 과전위를 올려봐야 여기서 어느 한계점에 도달한다. 그래서 한계 전류 밀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농도 분극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근데 이제부터는 그 전지 자체를 한번 전압을 한번 놓고 봅시다. 일렉트로드 전지의 전압은 어떻게 되냐면 전지의 전압은 어떻게 되냐면은 그 양극 전압 빼기 음극 전압 이게 바로 그 전지의 전압이 되는 거죠. 바로 이게 여기죠. 이 리버서블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그 양쪽 전극 모드에서 이타가 제로일 때, 즉 뭐냐면 평형일 때, 이때를 OCV라고도 해요. 오픈 서킷 볼티지. 왜냐면 전류가 흐르지 않기 때문에
그 회로 자체를 오픈시켜 놨다. 그럼 전류가 흐르지 않죠. 그때의 전압을 얘기한 거, 그때의 전압을 이 레브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리버서블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레버서블은 바로 이렇게 표시가 돼요. 그러니까 여기 전류가 없는 데죠. 여기 양쪽 전극 다. 자, 그럼 여러분이 봤을 때 일렉트로드 2가 여기가 양극이 되고 여기가 음극이 되겠죠. 왜냐하면 여기 양극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요만큼 빼준 거를 바로 이 전기, 즉 이 배터리의 전압이라고, 전지의 전압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이 전지가 충전을 시작을 했습니다. 충전을 시작했다는 얘기는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 원 같은 경우는 자, 이 원 요걸 얘기하자는 거죠. 요만큼이 자, 충전을 시작했다라는 얘기. 자, 이렇게 놓고 보면은 뭐죠? 캐소딕 커런트 바로 이제 여기 환원전이죠. 환원 전류죠. 충전 전압. 충전이라는 말은 결국에는 환원 전류 쪽으로 가는 거죠. 환원 전류가 사실은 산화 전류보다 큰 거죠. 그래서 바로 여기 환원 전류 쪽으로 간 거. 환원 전류 쪽으로 흘러갔다면 자, 이렇게 놓고 보죠. 제가 말을 잘못했네요. 여기 산화가 환원보다 큰 거죠. 그래서 이쪽으로 간 거죠. 이쪽으로 간 거죠. 충전할 땐 산화 전류 쪽으로 가는 거니까 자, 그렇게 됐을 때 전류가 올라갔습니다. 요만큼 얼마만큼 올라갔냐? 바로 요만큼 올라갔어요. 요만큼 올라가게 됐다면은 자, 요만큼의 차이. 이렇게 된 경우에 양극 플러스 전압 쪽에서는 이만큼 음의 전위를 가지게 되죠. 여기 음극 쪽에서. 그 다음에 양극 쪽에서는 마이너스 전압 쪽, 전극 쪽, 바로 이제 일렉트로드 1 이쪽에서는 아마 마이너스 양의 과전이 이제 요만큼 올라가게 되겠죠. 그래서 요만큼의 차이를 충전 전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방전 전압의 경우 E2 바로 이거죠. 여기죠. 여기 이걸 놓고 봤을 때 이렇게 되면은 플러스 극 쪽에서는 과전이가 양이 되는 거죠. 플러스 극 쪽에서는 요만큼 올라가는 거고 마이너스 극 쪽에서는 요만큼 내려가는 거죠. 음의 과전이가 돼서 요만큼 방전 전위는 이렇게 된다라는 거고. 자, 그럼 이거를 얘기를 하는데 충전 방전을 얘기하는데 갈바니 전지는 바로 방전을 의미한 거죠. 그 다음에 이거는 충전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방전이라는 거는 뭐냐? 바로 화학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변하는 거죠. 자, 방전이라는 건 여러분 배터리 안에서 화학 반응이 일어나게 만들고 그 화학 반응을 다시 우리가 필요한 전기를 뽑아서 쓰는 거죠. 그럼 충전이라는 거는 뭐냐? 외부에서 전기 에너지를 공급을 해줘서 강제적으로 배터리 안에서 강제적으로 전기화학 반응이 일어나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전기 에너지를 화학 에너지로 바꿔 버린다. 이런 거를 이제 방전이라고 얘기를 충전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오늘의 준비한 내용들이고요. 그다음에 다음 시간에는 이제 챕터 5를 이제 손을 대보도록 하겠습니다. 7주 수업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